안녕하십니까, 강배우 작가입니다. 오늘은 2장 프리젠터 트레이닝 네 번째 시선 처리와 실전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아마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걸 겁니다. TV에 나와서 원고를 읽는 분이나 아니면 무대에 서서 발표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이 시선 처리 부분을 잘 못하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상당히 까다롭고 난이도가 있는 어려운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것을 안 써보신 분들은 이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시선 처리를 되게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 사용하시면 역효과가 더 많은 기술입니다. 또한 일반 대중들이 많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4. 시선 처리와 실전 사용법. 발표 현장에서 많은 사람이 실수하거나 활용 방법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시선 처리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시선 처리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릅니다. 그냥 발표하는 중에 프리젠터가 관객과 눈을 마주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핵심은 발표자가 나에게 집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관객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제대로 하려면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운 기술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제 경쟁 프레젠테이션 발표 현장에서는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도 제대로 시선 처리하는 경우가 아주 적습니다. 시선 처리는 절대로 쉽지 않은 기술입니다. 방송에 나오는 정치인이나 공무원, 주변에 발표 좀 한다 하는 분들의 경쟁 프레젠테이션 연습 장면이나 실제 발표 현장을 녹화해서 확인해보면 제 말에 공감하실 겁니다. 대부분 엉터리로 시선 처리합니다. 긴장하면 더 엉터리가 되는 것이 시선 처리입니다. 그러나 긴장감을 이겨내고 어려운 만큼 제대로 시선 처리를 익혀두시면 프리젠터의 레벨을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되는 기술입니다. 시선 처리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쟁 프리젠테이션에서 시선 처리하시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프리젠터가 그만큼의 역량이 안 되는데 강요하고 연습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점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거 뭐 시선 이렇게 하다가 눈 마주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긴장감이 높아지는 현장에서는 아주 어려운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시선 처리 방법. 제대로 된 시선 처리는 모든 관객에게 다 해야 합니다. 객석 좌우 끝까지 다 봐야 하며 객석 맨 앞에서 맨 끝까지 다 시선이 가야 합니다. 관객과 눈을 마주치기 위해서 좌우로 눈을 흘기거나 고개를 돌리는 것, 앞뒤로 눈을 치켜뜨거나 고개를 잠깐씩 들었다 내리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시선 처리이며 해서는 안 되는 짓입니다. 녹화에서 보면 정말 꼴 보기 싫은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이런 식으로 시선 처리합니다. 심지어 잘못하는 줄도 모릅니다. 만약 여기가 무대라고 생각하면 무대에서 관객을 볼 때 눈을 이렇게 돌리면서 하시는 분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고개를 돌리죠. 이렇게 보고 이런 식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원고로 보실 때는 더 심합니다. 원고를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보고 이런 식으로 발표하시는 겁니다.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관객과의 시선 처리를 위해서는 머리나 눈동자가 좌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몸통 전체가 좌우로 돌아야 합니다. 다리를 고정하고 어깨와 허리가 몸통과 함께 돌아야 합니다. 고개만 돌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고개를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관객 관점에서 발표자가 나를 정면에서 보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원고를 읽으면서 시선 처리할 경우 눈동자를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고개를 잠깐씩 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고개를 들어서는 관객을 앞뒤 좌우로 봐야 합니다. 시선 처리에 3초 이상 충분한 시간을 써야 합니다. 시선 처리는 횟수가 아닌 완성도가 중요합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시선 처리는 다 잘못된 겁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도 마찬가지고 고개를 이런 식으로 돌리는 거거나 눈동자를 돌리는 거, 이런 거는 다 잘못된 시선 처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몸통이 도는 거예요. 몸통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도는 겁니다. 이렇게. 몸이 어깨와 내가 이렇게 몸통이 돌아야 돼요. 몸통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선을 이렇게. 밑에를 볼 때도 항상 관객이 내가 정면에서 보고 있구나.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옆모양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몸과 내 고개가 정면으로 항상 이렇게 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원고를 읽으면서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원고를 읽다가 중요합니다 하시고 딱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시선을 마주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내려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한 챕터가 끝나거나 장이 마감될 때 관객과 눈을 마주쳐서 친밀도를 향상시키고 내가 끝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나도 좀 쉬고, 이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횟수가 아니라 완성도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한 챕터가 끝났습니다. 강의 괜찮습니까? 발표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느낌에서 시선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드물죠. 어렵기 때문입니다. 시선 처리를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을 해도 눈동자가 아닌 고개를 들고서 충분한 시간을 써서 완성도 있게 해야 합니다. 장이 끝나거나 원고를 넘기는 순간에 3초에서 5초 정도 충분한 시간 동안 시선 처리를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시선 처리를 위해서 몸통이 좌우로 돌아가는 시간이나 고개를 들고서 객석 앞뒤의 관객과 눈을 맞추는 템포를 조정해서 기술적으로 발표의 긴장과 이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관객들이 프리젠터의 시선 처리를 보면서 여유와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프리젠터가 발표 중에 쉬고 싶을 때 당당하고 편안하게 쉬는 방법이 바로 시선 처리입니다. 즉, 관객을 위해서가 아니라 프리젠터를 위한 기술입니다. 시선 처리는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거울을 보거나 녹화해서 꾸준히 연습해야 실전에서 제대로 된 시선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시선 처리를 하는 동안 관객들이 뭘 느끼도록 할 거냐라는 겁니다. 발표자가 여유롭고 자신감이 넘치며 나를 배려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시선 처리입니다. 그런데 시중에 대부분의 시선 처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죠. 대부분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하니까, 따라서 이런 거는 시선 처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올바른 시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노력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프리젠터를 위한 기술입니다. 프리젠터가 쉬고 싶을 때 표시 안 나게 잘 쉴 수 있는 방법. 원고를 막 읽어서 숨이 막히고 힘이 떨어졌을 때 쉬고 싶다. 그럴 때 그냥 이렇게 멈추면 안 되죠. 멈출 때 이렇게 시선을 들어서 이렇게 좌우를 한 번씩 이렇게 쭉 둘러보고 딱 보고 이런 식으로 잘하고 있습니까? 이런 느낌을 주면서 다시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프리젠터를 위한 기술이라는 겁니다. 이 실전에서의 시선 처리.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다 보면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이 시선 처리에 집착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꼭 해야 한다고 집착하거나 시선 처리를 해야만 발표를 잘한다고 생각하거나 시선 처리는 연습만 좀 하면 손쉽게 잘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20분 내외의 짧은 시간에 발표하는 경쟁 프레젠테이션의 경우 시선 처리는 불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 시선 처리는 점수를 얻는 데 위험은 크고 효과는 생각보다 작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실에서 한두 시간 강의한다면 학생들과 눈을 마주치며 시선 처리와 제스처를 섞어서 강약 완급을 조절하면서 강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경쟁 프레젠테이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대부분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PPT의 완성도가 높아서 내용이 많고 관객들의 긴장도와 몰입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강약 완급의 조절이 불필요하고 강강강으로 하기도 바쁩니다.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의 시선 처리는 빠듯한 시간을 잡아먹기 쉽고 서두르다 보면 실수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대회의실이나 호텔 리셉션장처럼 큰 공간에서 발표하는 경우 큰 발표장과 대형 화면으로 인해서
발표자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선 처리는 불필요하고 원고에 몰입해서 발표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소회의실이나 회의장처럼 작은 공간에 10명 내외의 심사위원 앞에서 발표하는 경우 원고를 읽지 않고 자연스럽게 PPT를 보면서 발표하게 됩니다. 이때 시선 처리를 하게 되면 발표의 맥을 끊거나 산만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화면에 몰입해서 화면만 보면서 발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훨씬 안정적입니다. 그냥 화면에 몰입해서 화면만 보면서 발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훨씬 안정적입니다. 무엇보다 시선 처리를 하지 않으니까 심사위원들의 위압적인 눈길을 맞받으며 발표해야 한다는 위험 부담을 덜게 됩니다.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월등한 실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시선 처리는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 중에 나랑 계속 눈 맞춰주는 오빠도 친절하고 좋지만 설교에 몰입해서 목사님에게 눈을 떼지 않는 오빠는 더 멋지고 더 성실해 보이는 법입니다. 가수가 노래에 몰입해서 눈 감고 열창할 때 더 멋있게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프리젠터가 시선 처리 없이 자신의 발표 자료에 몰입해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 훨씬 더 심사위원의 마음을 얻기 쉽고 발표 중에 실수할 확률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시선 처리는 실전에서 제대로 하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대부분 제대로 못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특히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의 시선 처리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고급 기술입니다. 게다가 발표자의 컨디션이나 현장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경우도 많아서 매우 불규칙한 전력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상 비전력이라고 봐야 합니다. 시선 처리는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 제대로 익히기는 어렵고 현장에서 쓰기도 힘들며 꼭 필요하지 않고 효과도 불확실한 위험한 기술입니다. 경험과 훈련이 충분한 전문 프리젠터가 아니라면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선 처리 방법을 제대로 익혀두면 실력 향상에 확실한 도움이 됩니다. 단,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 아주 많이 잘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마십시오. 먼저 시선 처리를 하는 이유는 발표자가 관객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전달하고 관객과의 친밀도를 향상하기 위해서입니다. 발표자가 긴장하지 않고 여유가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아, 실력자구나라는 느낌을 관객에게 전달하고 발표자의 체력적인 안배와 발표의 강약과 템포를 손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관객을 위한 것이 아닌 프리젠터를 위한 기술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만 적절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원고를 읽어서 발표하는 경우 페이지를 넘길 때 좀 쉬고 싶다고 느낄 때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고 관객과 충분한 시간 눈을 마주칩니다. 아, 시선 처리하고 있구나 라고 관객이 느낄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한 시간을 써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잠깐씩 고개를 들었다 내리는 식의 시선 처리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최악의 방법입니다. PPT 빈 스크린을 보면서 발표하는 경우 발표자가 스크린 옆에 스크린과 직각이 되도록 옆으로 서서 발표하게 됩니다. 시선 처리할 때는 목차나 간지가 나올 때, 화면이 다음으로 넘어갈 때이며 고개만 돌리는 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몸통까지 함께 돌려서 관객을 바라보면 됩니다. 이때도 역시 프리젠터가 호흡을 조절하며 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써야 합니다. 시선 처리는 잘하지 못하면 안 하면 됩니다. 절대 어설프게 하지 마십시오. 시선 처리를 제대로 연습해서 능숙하게 잘하게 되면 프레젠테이션 실력이 한 단계 올라간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선 처리를 잘 못하시면 아예 안 하시는 게 낫다. 잘하시는 경우에라도 꼭 필요한 순간 많이 쓰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명심하셔서 현장에서 시합하실 때 반영하셔야 됩니다.
시선 처리를 꼭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CM이나 감리 단장님 발표 같은 경우에 리허설 하는 거를 보면 시선 처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봤는데, 연습할 때 독촉해서 어느 정도 하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죠? 시합장에 가시면 대부분 다 실패합니다. 그렇게 쉬운 기술이 아닐 뿐더러 시합장에서 심사위원들의 눈길은 엄청 싸늘합니다. 그 엄청 싸늘한 눈길을 마주하면서 PT를 했을 때 원고도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발표하시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오히려 시선 처리를 하지 않고 PPT 장표를 보면서 쭉 몰입해서 하시는 모습이 훨씬 더 안정감 있고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하면 위험하다면 안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PPT를 보면서 발표하는 경우에는 내가 힘들어서 좀 쉬고 싶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시선 처리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선 처리 기술을 익혀두시는 것은 좋지만 그게 습관적이 되거나 실력을 자랑하거나 이런 게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쉬고 싶을 때, 내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크린을 보면서 이제 발표하시는 경우, 스크린이 이쪽에 있고 발표자 이렇게 90도로 쓰게 되는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몸을 이렇게 돌려서 스크린을 이렇게 보시고 이 상태에서 쭉 발표하시면 되는데, 아주 힘들다, 쉬어야 되겠다, 한 챕터가 끝났다, 간지나 목차가 나왔다, 이럴 때 쉬고 싶을 때는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몸을 이렇게 돌리시는 거예요. 몸이 돌아가야 됩니다. 어깨 쪽으로 돌아가서 평가위원들과 시선을 일일이 다 마주치시고 그리고 돌아오셔서 발표하는 겁니다. 이렇게 충분한 시간을 쓰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십시오. 외워야 산다. 낭독하겠습니다. 외워야 산다. 1. 올바른 시선 처리는 사용하기 어려운 기술이다. 시선 처리는 익히기도 어렵고 실전 사용은 더 어렵다. 2. 시선 처리는 고개나 눈동자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좌우로 고개가 아닌 몸통과 어깨가 함께 돌아야 한다. 눈동자가 아닌 고개를 들어서 앞뒤 좌우를 충분히 봐야 한다. 3. 프레젠테이션에서 시선 처리를 하는 이유를 숙지하라. 관객의 집중도 향상, 관객과의 친밀도 증진, 여유로운 발표자의 실력 전달, 체력 안배, 강약 및 템포 조절이 목적이다. 4. 시선 처리는 위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불필요한 부자연스러운 시선 처리는 하지 말라. 5. 시선 처리는 관객이 아닌 프리젠터를 위한 기술이다. 프리젠터가 필요한 때에 하면 된다. 관객 상태 체크, 자신감 전달, 휴식을 원할 때 하면 된다. 6.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 시선 처리는 없어도 무방하다. 시선 처리 효과가 불확실하고 제대로 사용하기 어렵고 실수할 확률은 높다. 7. 발표자가 발표에 몰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발표에서는 산만하고 잡스러운 행동이 없어야 한다. 오늘은 시선 처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PT, 특히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이 기술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써보시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고요. 제대로 하기도 힘들고요. 굳이 필요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 기술을 익히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잘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익히셨으면 고급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때에 많이 쓰시면 좋지 않습니다. 적당한 때에 쓰셔야 됩니다. 이 기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꼭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TV나 아나운서나 다른 발표자들이 어떻게 시선 처리를 하는지 보시면 대충 그 선수의 실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선 처리는 중요하고 또 컨디션의 영향을 많이 타는 기술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했을 때 쓸 거냐 말 거냐, 쓸 거라면 어느 정도 기술을 익혀둘 것이냐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는 대부분 불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용할 때 실수할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수준과 본인의 기술,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쓸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기술입니다. 잘 쓸 수 있다 없다를 결정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강뷰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